결국 시력을 되찾았습니다. 황제의 퇴위로 독일 제정이 끝나고 공화국이 들어선다는 것을 알았을 때와 독일이 항복 선언을 한 패전일인 1918년 11월 11일 내면에서 울리는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히틀러에 따르면 그 목소리는 아돌프, 너는 선택받았다. 시련도 이겨냈다. 너는 독일 민족을 이끌고 유럽을 제패할 것이다. 새로운 세계를 수립한다. 그것이 너희 사명이다.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20세기 후반도 21세기도 카발이 지구를 지배하게 된다. 돈도 식량도 병기도 카발이 지배한다. 세계는 카발과 그 대리인의 것이 된다. 그러므로 카발을 들어라. 뿌리채 없.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정권을 잡아라. 한쪽 다리가 이상한 작은 사나이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사나이는 천재이며 너희 최대의 협력자가 될 것이다. 그 천재를 잘 활용하면 너가 45세가 되기 전에 정권의 손에 들어온다. 50세에는 세계 정복의 전쟁을 시작할 수 있다. 그것을 잊지 말아라. 너는 25세에 선택되어 능력을 얻었다. 그리고 태어난 지 50년째 되는 해에 너는 세계 정복의 대전을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태어난 지 100년, 1989년, 150년, 2039년 되는 해에 너는 살아있지 않아도 그때 인류는 새로운 다음 단계를 맞이한다. 그것이 무엇인지도 언젠가 너에게만 가르쳐 주기로 하겠노라. 독수리가 우는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싶으면 꺼져버려. 그는 자주 호통쳤다. 이런 음침한 궁전 속에서 내놈들이 얼굴만 보고 있으면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 내놈들과 회의할 때마다 나는 태화에서 원숭이로 되돌아가는 듯한 기분이 들어. 내가 만일 원숭이 같은 인간이 되었다면 그건 내놈들 탓이다. 바바반가 히틀러 우주의 끝 종말. 일단은 바바반가 후반부 예언 룩을 봅시다. 본래라면 2010년부터 미래가 암울해야 하는데 타임라인이 변동되었습니다. 부처께서 40년간 멸망을 미룰 수 있고 중생 제도를 통해서 반세기 생존과 또 1만 년 이상 생존으로 바뀌었습니다. 한편으로 다른 쪽 이것은 음모론에서는 A 타임라인, B 타임라인 변동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바바 반가의 예언이 거의 상실되고 약간 일부만 유사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99% 예언은 바뀌었습니다. 일단 12개 예언 룩을 보면 3854년 문명 기술 발전을 거의 멈추게 된다. 사람들은 짐승처럼 무리를 짓고 산다. 3871년 새로운 선지자가 종교와 도덕적 가치에 대해 전도한다. 3874년 새로운 선지자는 모든 인류에게 지지를 받으며 새로운 종교를 조직한다. 4302년 새로운 도시들이 세계에서 성장하고 새로운 종교는 새로운 기술과 과학 발전을 장려한다. 과학의 발전으로 과학자들은 질환이 생명체에 미치는 모든 과정을 밝혀냈다. 4304년 어떤 질환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 4308년 돌연변이로 사람들이 뇌 34% 이상을 사용하게 되고 23 완전히 아기와 증오의 개념을 상실했다. 4509년 인류는 신과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발전하고 영생이 실현된다. 4599년 인간은 불멸에 도달한다. 4674년 문명의 발전은 초절정에 이르렀고 다른 행성에 사는 인류의 수는 약 3400억 명이며 외계인들과 동화되어 간다. 5076년 우주경계의 끝자락,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5078년 인간이 우주경계의 끝자락에 도달할 수가 있지만 인류 40%가 반대한다. 5079년 전 우주가 멸망한다. 24. 끝입니다. 지금 인간이 생각하는 우주는 사실 크지 않습니다. 다중우주론으로서 태양계를 벗어난 어느 경계까지 둥근 막의 형성이 있는데 이것은 다른 높은 차원에서도 프랙탈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둥근 막이 여러 개가 더 큰 둥근 막으로 형성되듯 우주가 형성되고 실제로 인간이 3D 차원에서 우주를 보는 것은 병풍 홀로그램에 가깝습니다. 눈에 보이는 안드로메다나 다른 시리우스 플레이아데스 등 별자리들은 다른 차원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지구 차원에서 홀로그램처럼 보는 것입니다. 또한 목성과 토성 사이 큰 스타게이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계인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은하 연합에서 악성 외계인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쪽을 봉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교에서 성주 개공 성겁 주겁 괴겁 공겁. 우주가 신의 호흡처럼 들숨 파멸 날숨 창조가 이루어지듯 이대 겁동안 우주가 생성 소멸을 거칩니다. 이것이 색계천 하부 초선천까지 생성과 파괴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게 소우주 초우주 일부분입니다. 대우주는 색계천 이후 3계천 무색계천이 있겠죠. 이후는 열반계 불국토입니다. 바바 반가의 예언에 전 우주가 멸망한다는 것은 지구인이 있는 차원계의 우주가 멸망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우주이기 때문에 다른 우주가 모두 멸망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거나 부처께서는 언젠가 마야는 최후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환상 창조계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불국토만 남게 됩니다. 그게 시간 단위로 보면 수백 수천억 겁일지는 예상 못합니다. 아돌프 히틀러 예언 중 일부 중반 후반부 한 페이지 예언을 보겠습니다. 끝부분에 우주의 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인류의 일부는 현재 인류보다 고도한 것으로 진화되어 신에 가까운 존재가 된다. 인류로부터 신으로 진화하기 때문에 그것은 신인이라고 불러도 상관없다. 나머지 대부분은 이것도 진화라고 해야 할지 퇴화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으나 일종의 기계가 되어 있다. 그저 조종에 의해 일하기도 하고 즐기기도 할 뿐인 완전한 로봇 생물이 되는 것이다. 그때까지의 기상 이변과 환경 이변, 정치와 오락과 음식, 그리고 돌연변이가 그 같은 로봇 생물을 대량으로 태어나게 하는 원인이 된다. 신인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원인에 의해 태어난다. 다만 돌연변이가 대뇌에 플러스로 작용하여 진화 방향이 로봇 생물과 다른 방향으로 될 뿐이다. 그 전 단계의 초인들도 보다 진화하여 신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 어쨌든 그들은 지금의 인간보다 몇 차원 높은 지능과 힘을 지닌다. 그들은 단결하여 지구를 지배한다. 그때까지의 모든 위기나 문제는 그들 신인들의 지능으로 급속히 해결되어 나간다. 로봇 생물은 그것을 따르며 살아갈 뿐이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속 편한 신분이다. 전쟁, 기후, 경제 등이 신인들에 의해 제어되기 때문에 로봇 생물은 신인들이 인정하는 한도 안에서 많은 것을 얻게 된다. 음식과 집도 직업도 오락도 연애도 교육도 때로는 사상마저도 부여된다. 다만 로봇 생물은 자신들에게 주어지고 조작되고 있는 사실을 의식할 수 없다. 자신들의 의식으로는 스스로 선택하여 마음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을 신인들이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대형 농장의 가축과 그들을 사육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인류는 완전히 둘로 나뉜다. 하늘과 땅처럼 둘로 나뉘어 제각기 진화의 방향으로 전진하기 시작한다. 한쪽은 한없이 신에 가까운 쪽으로, 다른 한쪽은 한없이 기계에 가까운 쪽으로 말이다. 이것이 2039년의 인류이다. 그 후로도 인류는 이 상태를 계속한다. 그리하여 2089년부터 2999년에 걸쳐 완전한 신들과 완전한 기계 생물만의 세계가 완성된다. 지상에는 기계 인간의 무리가 살고 신들이 그것을 우주에서 지배하게 되는 것이다. 중략. 나는 분명히 말하는데 그런 구세주는 정말로 오지 않는다. 히틀러는 레니에게도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그 대신에 인류는 고통을 이기지 못한 돌연변이로 구원의 초인이나 신인을 낳게 된다. 그들과 그녀들은 지능이 몇 차원 높을 뿐만 아니라 겉모습은 인간과 그다지 다르지 않으나 그 인간에게는 위험한 어떤 독이나 살인 광선을 쬐어도 살 수 있다. 신경도 내장도 인간과 다른 차원으로 진화되어 버리니까 2103년 이후에는 새 시대가 열린다. 이때에는 하늘과 땅 사이를 가로막던 마고존층이 사라지고 태양이 지구 가까이 내려온다. 그리하여 날이 몹시 뜨겁고 빛은 현재의 태양빛보다 7배 정도 더 빛나게 될 것이다. 이때에는 전혀 다른 두 종류의 사람이 섞여 산다. 생식 욕구가 없어 생산하지 않는 사람들과 생식 기능이 있어 자식들을 생산하는 사람들, 먹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과 먹어야 되는 사람들, 죽지 않는 사람들과 죽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이동우주 포함해도 제한을 전혀 받지 않는 사람들과 이동에 제한을 받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육체가 우성으로 변해서 단단하고 강하기 때문에 어떤 기후나 충격에도 잘 견디게 된다. 따라서 사람들은 전에 호흡했던 산소가 아닌 다른 기체를 호흡하며 살게 될지도 모른다. 깨달음 디자이너 666탄소 기반 생명체에서 크리스탈 기반 생명체로 원자와 DNA 모두가 진동수 상승과 함께 변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특정한 기간이 지나면 현재의 태양이 폭발하면서 앞뒤로 분리되고 우주에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제2의 태양이 등장한다. 이 태양의 크기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고 불타는 열 에너지는 전 우주 공간을 대낮처럼 밝힐 것이다. 그리고 분리된 첫 태양의 뒤편이 제2의 태양에 빨려 들어가면서 영원한 세상이 펼쳐지게 된다. 그리고 드디어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 앞에 설 것이다. 어떤 이는 기쁨으로 어떤 이는 두려움으로. 그로부터 미움이나 전쟁은 없다. 최후의 천지는 없어지고 사람들은 신의 품 안에서 살게 될 것이다. 끝. 아돌프 히틀러의 예언이 초반부부터 조금씩 달라져서 지금 타임라인과 어느 정도 변동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둘로 나뉜다. 사회도 둘로 나뉜다. 인류도 세계도 양극단으로 나뉜다.
모든 면에서 격심한 양극 분화가 일어난다. 이것만으로도 충격적인데 그는 그 거대한 실험장은 동방이다라고 불쾌하게 지역까지 말하고 있다. 이미 인류는 양극화에서 되돌아올 수 없다. 이것은 실제로 적중하고 있다. 세상 모든 의미에서 벌써 두 종류로 분화되어 있다. 예를 들면 넓은 토지를 소유한 인종과 소유하지 못한 인종으로. 내가 아는 어떤 이는 농가 광대한 잔디밭을 소유하고 가족이 경영하는 회사와 벤츠를 2대씩 갖고 별로 하는 일 없이 놀며 지내고 있다. 사장인 아버지는 고층 맨션 2채에 골프 연습장 하나, 아파트를 8채나 갖고 있다. 그러나 그 아파트에 월 10만 엔을 지불하고 새 들어있는 보통 사람들은 3대가 계속해서 일해도 그 사장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1000분의 1도 사지 못한다. 즉 현대의 의식주를 살펴볼 때 사는 모습은 거의 같지만 사실은 토지를 축으로 하여 프랑스 혁명 전보다도 심한 계급 제도하에 있다. 인격적으로는 쓰레기 일망정, 인류학교를 나왔다는 이유로 초인류 대학에서 중앙관청의 관리로 대기업의 간부 후보에서 지배계급으로 진급해 가는 소수 집단이 있다. 반면 인격적으로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인류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평생 지배계급에서 순종해야만 하는 다수 집단이 있다.